네, 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드라마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달에 주목한 씬은 수목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의 첫 회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이 앵커, 오늘 VTR 시간 엄청 빡빡하거든. 멘트 속도 평소보다 좀 올려줘. 20초 남았습니다. 응? 갑자기 왜 이래?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소방 당국은 장비 25대와 소방 인력 100여 명을 장비 점검 제대로 안 했어. 했죠. 아깐 괜찮았는데. 퀄리티 왜 안 와? 괜찮지 않을까? 이 앵커 저러는 거 보면 자신 있나 본데. 원래 이 앵커 기억력 엄청 좋잖아. 하루 이틀 겪어봐. 이 앵커, 지금 프롬프트에 문제 생겼거든. 네, 알고 있어요. 프롬프트 없이 갈 수 있겠어? 해볼게요. 아이, 3, 2, 1, HBN 교일건입니다. 소방청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항이나 백화점, 숙박시설과 같은 조사 항목에는 비상 왜 이렇게 뚝심이야? 시간의 법칙은 견고하다. 앞으로만 흐르며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억이다. 과거 주로 60,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었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불행히도 난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한다. 네, 그 남자의 기억법 한 장면을 보셨는데요. 특별히 이 씬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우는 뉴스 앵커이자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희소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만년필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을 담아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회상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회상 기법인 오버랩을 통해서 이제 좀 담담하게 묘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가 없던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게 소개가 되거든요. 첫 기억은 어떤 기억이야? 뭐가 제일 처음에 생각나? 소방차 장난감이요. 빨간색 소방차. 그게 제 머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뛰어와서 잘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런 과잉기억 증후군 같은 희소질환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이 질환을 좀 굉장히 좀 신비한 초능력처럼 묘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화려한 특수효과를 동원을 하기도 하고 독특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재주의의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씬은 그런 면에서 담담하게 연출한 그런 기법이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어머니와의 굉장히 따뜻한 기억과 그 연인의 죽음에 얽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같이 상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병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그런 속성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담아낸 그런 인상적인 씬이 아니었나 합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을 담담하게 묘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기존 드라마 문법이었다면은 이런
질환을 어떤 초능력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이 앵커로서 프롬프트가 망가진 상황에서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불행히도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제 그 독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프닝 씬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뭐 초능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라는 것을 선언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오프닝 씬으로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병 자체가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초능력처럼 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또 편견이나 상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뭐 과장되지 않게 그냥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 어떤 과정으로서 하나의 이제 장치로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약간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장르 문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질환을 다룬 혹은 뭐 이런 사진 기억 같은 것들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명백하게 이것은 일종의 장르적인 작품이다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건법남녀 같은 걸 봐도 거기에 나왔던 은솔 검사가 약간 이렇게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러고 나왔는데 이거 좀 보실래요? 죽은 아내분 부검 사진이에요. 근데 7번 아이언은 어딨어요? 그것만 없던데? 그걸로 쳤죠. 등, 어깨. V자형 흉터, 동그란 피멍. 이거 앵글이 분명히 7번 아이언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건 장르니까 이것이 앞으로 사건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절대 기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본을 숙지를 해서 진행을 하는 장면을 굉장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그 기억의 속성에 대해서 그냥 보여줬거든요. 이런 희소질환을 이용해서 좀 캐릭터의 매력을 돋보이는 데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드라마의 어떤 현실적인 톤에 맞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했을 때 이 드라마의 연출이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드라마 속에 질환 묘사에 있어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장르물에서 어떤 연쇄살인범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그런 악인들의 어떤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하는 설정으로 사이코패스, 그것도 약간 천재형 사이코패스 이런 설정을 택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로까지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MBC에서도 이제 나쁜 형사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솔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 이제 천재 사이코패스였죠. 이게 사실은 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도 아직까지 그 학계에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개념인데 파편적인 특징만을 가져와서 또 다른 어떤 천재 이런 매력적인 요소와 자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좀 반복하는 이런 묘사에 대해서는 좀 제작진들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극적에서 우리가 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너무 편의적으로 쓰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용왕님이 보고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인공이 절대 시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색채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색채를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 지금 슬퍼? 뭐라는 거야? 여기가 다 회색이야. 그런데 이제 인물의 한 특성을 만들고 사건의 아주 편의적을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아주 살짝 쓰이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반드시 극적으로서 필요한 요소인가 혹은 이것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요소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와는 질환을 다루는 만큼 그 묘사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씬 만나볼까요? 시사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은 위근우 의원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지난 3월 14일에 방송됐던 통일전망대의 전망대 포커스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지난달 17일 국산 마스크를 쓴 채 진료하는 북한 의료진의 모습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송됐습니다. 이 영상은 2주가 더 지나 뒤늦게 일부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가뜩이나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이 때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는 비난까지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를 북한에 수출한 적이 없으며
기관에서 북한 구호물자 명목으로 구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고 정부 역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돌아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고 제3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가면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등 일부 단체가 북한에 의료품을 보내겠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도 했지만 이 품목에 국산 마스크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몇몇 단체는 허가받은 제품마저 북한에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봐도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보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의약품 제공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마스크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필두로 국내 언론들도 속속 따라쓰기 시작했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면서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그 마스크 요청에 거절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채 일주일도 안 돼 쏟아져 나온 양 극단의 상반된 보도는 모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가짜 뉴스라 일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기사는 SNS 등에서 더 자극적인 내용이 가미돼 확대 재생산되고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씬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통일전망대는 이제 지난 2월부터 매주 꾸준히 이제 북한의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면서 좀 올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제가 고른 씬에서는 무엇이 오보인지 그런 사실 확인을 해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마스크와 관련한 가짜 뉴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이 마스크를 지원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절을 했다. 이 가짜 뉴스가 맨 처음에 나온 보도의 시작이 요미우리 신문이잖아요. 이것이 국내에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따라서 쓰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더 확산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북한을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는 또 내부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어떤 가짜뉴스의 유해성까지 잘 짚어준 그런 보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관련 어떤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가짜뉴스 생산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통일전망대뿐만 아니라 저는 시사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좀 방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편견이라는 게 단순히 굉장히 투명한 무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정보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전망대보다는 종편에서 탈북민들이 나오는 토크쇼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의 개인적 경험이라는 건 분명히 또 이제 소중한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분들이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되게 좀 전문 영역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거는 통일전망대의 시청률과 이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하면은 카운트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면에서는 저기 편성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접하기 힘든 북한 관련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을 주셨습니다.